안녕하세요. 이준서입니다. 오늘은 학원 강사분들과 원장님들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바로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실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케이스인데요. 사건의 시작부터 중요한 판결의 핵심까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제2학원에서 시작됩니다. 제2학원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이었는데요. 강사 A와 강사 B가 각각 2020년, 2021년에 입사해 영어를 가르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중요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퇴사 후 6개월 동안 동종 유사학원에 취업하지 않는다 는 경업금지 약정이었죠. 이 두 강사님은 2021년에 이 약정을 1년으로 연장하기로 제2학원과 합의하였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요. 특히 강사분들은 여러 학원을 옮겨 다니며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전직 금지 약정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영업 비밀뿐만 아니라 학원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나 고객과의 관계, 영업상의 신용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이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그리고 대가의 제공 여부를 고려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강사님을 묶어두거나 특정 지역 전체를 제한한다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외에도 근로자의 퇴직형이나 공공의 이익, 기타 여러 사정과 함께 고려합니다.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적인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첫째, 같은 영어권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제2학원은 주된 고객을 인근 중고등학생들과 그 학부모들로 두고 있었는데요. 두 강사분이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제2학원과 경쟁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법원은 소규모 보습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강사분이 이동을 하면 그 강사분을 따라 수강생들도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강사의 강의 스타일에 맞추어 수강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셋째, 법원은 수강생 유치에 있어 학원의 기여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강사분의 자질이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원 자체의 영업활동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원은 경업금지 대가 지급 여부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강사님이 경업금지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대가의 유무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판단되었고 경업금지 약정의 기간과 대상 등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경업금지와 전직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중요한 법적 이슈인 만큼 강사분들과 학원 관계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충분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말과 경업금지 대가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에듀로 TV